65세 넘으셨다면 미역국 끓일 때 제발 이것만은 넣지 마세요. 콩팥 수명을 위협하는 3가지 식습관과는 당장 작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결만 알아도 평생 투석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남들보다 짜게 먹지도 않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자꾸 몸이 붓고 기운이 없을까 하고 말이죠.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특히 평소에 미역국을 보약처럼 챙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71세 박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이분은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은퇴 후에는 건강을 지키겠다며 식단 관리에 정말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 드시고 걷기 운동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유독 아침마다 눈꺼풀이 퉁퉁 붓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의 해독 능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1년 사이에 무려 15점이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르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하소연하셨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 먹었기에 이 지경이 됐느냐고요? 제가 어르신의 식습관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원인은 바로 어르신이 가장 믿었던 미역국에 있었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그 미역국이 사실은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우리 몸의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40세가 넘어가면 콩팥의 필터 기능은 매년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별다른 병이 없어도 60대에 접어들면 이미 젊은 시절의 70% 정도 성능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은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팥이 70% 넘게 고장날 때까지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콩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실제로 병원을 찾는 많은 분이 소변에 거품이 조금 나거나 몸이 좀 붓는 정도는 나이 들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이자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온 집안에 구정물이 도는 것처럼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혈액 속에 요독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가 뇌로 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장으로 가면 부정맥을 일으키며 뼈로 가면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73%가 심혈관 질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만성 콩팥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신장 하나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미역국 조리법의 변화는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미역 자체는 참 좋은 음식입니다. 속에 든 끈적끈적한 알긴산 성분은 우리 혈관 속의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하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서 3년간 추적한 결과 미역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혈관 건강 지표가 28%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역이 우리 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몇 가지 재료와 잘못 만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약인 줄 알고 먹었던 국 한 그릇이 약해진 콩팥 필터를 꽉 막아버리는 고형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깨끗하던 정수기 필터에 시멘트 가루를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생존 전략입니다.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최악의 조합부터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음식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소중한 정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께 이 귀한 정보를 전달하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오늘부터 당장 내 몸을 지키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의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당부드릴 말씀은 미역국에 흰쌀밥을 말아 드시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혹은 목 넘김이 좋아서 하시는 이 사소한 행동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터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밥을 국에 말아버리면 우리 입은 씹는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과 섞일 틈도 없이 바로 위장으로 넘어가 버리죠. 이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분해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를 아주 강한 압력으로 때리게 됩니다. 이런 충격이 반복되면 결국 필터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구체 경화증이 생기고 콩팥은 다시는 노폐물을 걸러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박만수 어르신도 매일 아침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드셨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강력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을 입에서 오랫동안 씹으면 이 효소가 밥알 구석구석 스며들어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1차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국에 밥을 말아버리면 이 과정이 통째로 생략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녹말 덩어리가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췌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인슐린을 뿜어내야 합니다. 이 인슐린 과부하가 결국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 사이로 노폐물이 끼어 콩팥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밥 한 그릇이 소화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췌장과 콩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미역국에 대파를 절대 넣지 않는 것입니다.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하려고 넣는 대파가 미역의 소중한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콩팥에 돌덩이를 쌓을 수 있습니다.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은 미역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만나는 순간 서로를 꽉 붙잡아 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불용성 복합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몸에 녹지 않는 찌꺼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체는 뼈로 가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소화도 안 된 채 콩팥을 지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60대 이후에는 콩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찌꺼기들이 사구체 틈새에 끼거나 엉겨붙어 결석을 만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먹은 미역이 오히려 콩팥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셈이죠. 삼성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대파와 미역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신장 결석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리법은 높은 온도에서 참기름으로 미역을 볶는 방식입니다. 고소한 향의 소스가 내 몸속에 독소를 들이붓고 계셨던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참기름은 발연점이 약 170도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팬이 달궈진 상태에서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도가 200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기름이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무서운 발암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인 콩팥으로 모이게 됩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 속도가 독이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사구체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콩팥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게 되는 것이죠. 국립암센터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온 조리된 기름을 주 5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콩팥병 진행 속도가 1.7배 빨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고쳐도 여러분의 콩팥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드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 한 편이 누군가에게는 콩팥 건강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분들의 건강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무심했던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막힌 혈관은 시원하게 뚫어주고 지친 콩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최고의 궁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것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을 제대로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먼저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최고의 조합은 미역국에 고기 대신 두부를 듬뿍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콩팥 건강을 위한 황금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부의 사포닌 성분이 미역의 요오드 성분과 만나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잉을 걱정할 수 있는데 두부가 이를 중화해주는 천연 조절 역할을 합니다. 또한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한데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반면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 필터에 주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으면서도 손상된 사구체 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에서 2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하루 두부 반모를 섭취한 그룹은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먹은 그룹보다 사구체 여과율 감소 속도가 42% 느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역 요리를 드실 때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꼭 곁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겉절이에 생선 한 토막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콩팥에 생기는 만성 염증을 끄는 천연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콩팥 곳곳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를 방치하면 사구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 반응을 차단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 외에도 후코이단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혈액이 엉기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항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와 이 후코이단이 만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면서 아주 가느다란 콩팥 사구체 혈관 속까지 피가 막힘없이 흐르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정체가 풀리는 것처럼 말이죠. 신선한 생선 한 토막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고가의 혈액순환제보다 훨씬 값진 보약을 드시는 셈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결과 오메가3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콩팥병 발생률이 37% 낮았습니다. 또한 두부를 넣을 때 살짝 데쳐서 넣으시면 두부 속의 칼륨을 한 번 더 줄일 수 있어 콩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단백질만 쏙쏙 골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콩팥병 진행 속도가 40% 이상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비결은 미역을 요리할 때 식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역 초무침처럼 새콤하게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뼈와 콩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식초 속에 든 유기산은 미역이 가진 칼슘과 요오드 같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촉매제입니다. 그냥 먹으면 절반도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갈 영양소들을 식초가 꽉 잡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콩팥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줍니다. 입맛도 살리고 혈당도 잡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식초를 하루 15ml씩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23% 낮았고 이는 콩팥 보호 효과로 직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학적 조언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평소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미역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강제로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든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미역을 과하게 드시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급성 신장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진통제까지 함께 복용하면 콩팥은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통증이 심하시더라도 콩팥 건강을 생각해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진통제와 미역을 동시 섭취한 경우 급성 심부전 위험이 2.8배 증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역을 조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20분 이상 충분히 불린 뒤 그 물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전처리 과정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미역 속의 칼륨은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칼륨 함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이 과정은 절대 생략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기적의 조합들을 박만수 어르신께도 그대로 처방해드렸습니다. 두부 미역국과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신 결과가 어땠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박만수 어르신이 콩팥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실제로 매일 지키고 계신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를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부터 당장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아주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아침 7시 기상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아주 끈끈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식사를 하면 콩팥에 큰 무리가 가죠.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콩팥의 해독 작용을 돕는 마중물이 됩니다. 7시 30분 아침 식사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조리한 두부 미역국과 잡곡밥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밥을 국에 말지 않는 것입니다. 박만수 어르신께 제가 신신당부 드린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30번 정도 충분히 씹은 뒤에 국 건더기를 따로 드세요. 이렇게 천천히 드셔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콩팥 혈관이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점심에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을 곁들인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침에 이미 미역국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으니 점심에는 가급적 국물 요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바나나 포도 대신 사과 반쪽이나 블루베리 한 줌을 추천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가볍게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밤사이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콩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루틴입니다.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역국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하루 한 그릇 정도는 아주 훌륭한 보약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60점 아래로 떨어진 분들이라면 하루 한 그릇 이하로 드시되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물에는 콩팥이 싫어하는 나트륨과 칼륨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역 대신 김이나 다시마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마는 미역보다 요오드가 훨씬 많아서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좋지만 조미김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신장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살짝 구운 무조미김을 하루 서너 장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콩팥병 3단계나 4단계 진단을 받은 분들도 미역을 먹어도 되는지 물으십니다.
4단계에 계신 분들은 미역의 칼륨 성분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하며 제가 알려드린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아주 적은 양만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비누 거품처럼 빽빽하게 쌓여 있다면 그것은 단백뇨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침에 눈꺼풀이 붓거나 종아리를 눌렀을 때 쏙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부종이 있다면 지체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크레아티닌 검사만 하지 마시고 시스타틴 C라는 검사도 함께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적어서 일반 검사로는 콩팥 기능이 정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시스타틴 C 검사는 근육량과 상관없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의 콩팥 점수를 알려줍니다. 추가로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콩팥 건강자가 진단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자기 전 종아리 앞쪽 뼈 부분을 검지로 5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을 뗐을 때 누른 자국이 바로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간 상태가 3초 이상 유지된다면 그것은 체내의 수분과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미역국을 드실 때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오늘 배운 두부와 식초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멸치가루를 활용해 감칠맛을 내보세요. 나트륨 섭취는 줄이면서도 미역국의 풍미를 살려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일과표를 박만수 어르신처럼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신 그 다짐이 건강한 100세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다른 분들과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며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 있으셨을 겁니다. 미역국 말고 다른 음식들은 어떨까요? 콩팥에 좋다는 음식들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믿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5가지와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 5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면입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무려 20m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거의 전부입니다. 나트륨은 콩팥의 천적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려고 물을 붙잡아 둡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죠. 높아진 혈압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끊임없이 때립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라면을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2.1배 높았고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1.8배 빨랐습니다. 특히 문제는 라면을 끓일 때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입니다. 라면 국물에는 면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녹아 있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이영숙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거의 매일 점심으로 라면을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너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다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사구체 여과율이 35점까지 떨어져 있었고 혈압은 18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 라면을 거의 매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라면을 완전히 끊으시고 집에서 직접 끓인 음식으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사구체 여과율이 48점으로 올라왔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젓갈류입니다. 새우젓, 멸치젓, 명란젓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나트륨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는 나트륨이 5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밥 한 공기에 젓갈 몇 숟가락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갑니다. 게다가 젓갈은 발효 과정에서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생성됩니다.
이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통풍도 생기고 콩팥에도 결정체가 쌓여 사구체를 막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젓갈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요산성 신장병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에는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고 콩팥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게다가 가공육에도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햄 2장에 나트륨 600mg, 소시지 1개에 400mg씩 들어있어요. 국립암센터 연구팀에서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가공육을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콩팥암 발생률이 1.9배, 만성 콩팥병 진행 속도가 1.6배 빨랐습니다. 네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것들이죠.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콩팥의 결석을 만들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탄산음료에는 당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콜라 한 캔에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요. 이 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콩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하루 탄산음료 1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23%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 보양식이라고 많이 드시는데 콩팥이 약하신 분들께는 위험합니다. 수박 100개에는 칼륨이 112mg나 들어 있습니다. 수박 한쪽만 먹어도 400mg이 넘는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칼륨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고 이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보고에 따르면 여름철 수박을 과다 섭취한 후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는 콩팥병 환자가 평소보다 37% 증가합니다. 이 5가지 음식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라면과 젓갈은 당장 오늘부터 끊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륨이 매우 적습니다. 블루베리 100g당 칼륨이 77마이그시밖에 없어요. 수박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진짜 힘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콩팥 사구체를 보호하죠.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매일 100끼씩 12주간 먹은 사람은 콩팥 염증 수치가 30% 감소했습니다. 하루 100끼, 작은 컵 하나 정도면 됩니다. 아침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100끼당 칼륨이 170mg로 적은 편이고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해독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설포라판으로 바뀌어 간과 콩팥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콩팥의 독소 제거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하루 200끼 정도, 양배추잎 서너 장을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오래 끓이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 100g당 칼륨이 153mg로 적고 엘라그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엘라그산은 콩팥 사구체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하루 150g, 중간 크기, 딸기 10개 정도를 아침 식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딸기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베이킹소다 물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농약이 제거됩니다. 네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특히 빨간색 파프리카가 좋습니다. 파프리카 100끼당 칼륨이 211mg로 적당하고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베타카로틴은 콩팥 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반 개 정도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흰살 생선입니다.
명태, 대구, 광어 같은 생선이요. 이런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인과 칼륨이 적습니다. 콩팥이 약한 사람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데 흰살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100끼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정말 콩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과 먹어야 할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드실지 궁금하시죠? 제가 콩팥 건강을 위한 일주일 식단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직접 메모하시거나 캡처해 두셨다가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월요일 아침은 두부 미역국, 잡곡밥 반 공기, 양배추 무침입니다. 점심은 명태찌개와 나물 반찬,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와 블루베리 한 줌입니다. 화요일 아침은 된장찌개, 잡곡밥, 파프리카 구이입니다. 점심은 대구탕과 김치, 저녁은 두부 스테이크와 양배추 쌈입니다. 수요일 아침은 두부 미역국, 잡곡밥, 딸기 10개입니다. 점심은 고등어 구이와 나물, 저녁은 닭죽과 블루베리입니다. 목요일 아침은 시금치 된장국, 잡곡밥,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점심은 광어회와 채소, 저녁은 연어구이와 파프리카입니다. 금요일 아침은 두부 미역국, 잡곡밥, 파프리카 반개입니다. 점심은 명태조림과 김치,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와 딸기입니다. 토요일 아침은 북어국, 잡곡밥, 블루베리 한 줌입니다. 점심은 대구찜과 나물, 저녁은 두부 스테이크와 양배추입니다. 일요일 아침은 두부 미역국, 잡곡밥, 딸기 10개입니다. 점심은 고등어 조림과 김치, 저녁은 명태구이와 파프리카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두부 미역국을 주 3회 이상 드십니다. 둘째, 흰살 생선이나 등푸른 생선을 매일 한 끼는 드십니다. 셋째, 블루베리, 딸기, 양배추, 파프리카 중 하나는 매일 드십니다. 이렇게 드시면 나트륨은 하루 500mg 이하로 유지되고 칼륨은 적정 수준으로 조절되며 양질의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식단을 3개월 동안 지킨 분들은 평균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50점 상승했고 부종이 사라졌으며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최동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3.2로 만성 신부전 사기였습니다. 의사들은 곧 투석을 준비하라고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단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칼같이 지키셨어요. 라면도 끊고 젓갈도 끊고 탄산음료도 끊으셨습니다. 대신 두부 미역국을 주 3회 드시고 블루베리와 양배추를 매일 드셨습니다. 흰살 생선도 매일 한 끼씩 드셨죠. 3개월 후 검사를 했더니 크레아티닌이 2.8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2.5, 1년 후에는 2.2까지 떨어졌어요. 투석을 해야 한다던 할아버지가 식단 관리만으로 콩팥 기능을 회복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 할아버지는 이 식단을 지키고 계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공원도 산책하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계절에 따라 콩팥 관리법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집니다. 미세먼지는 폐로 들어와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 콩팥에도 영향을 줍니다. 봄철에는 물을 더 많이 마셔서 독소 배출을 도와야 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탈수되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콩팥에 부담이 갑니다. 여름에는 물을 자주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30분마다 물 한 컵씩이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콩팥도 영향을 받죠. 가을에는 보온에 신경 쓰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적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콩팥 기능도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루 3번, 한 번에 10분씩 하세요. 또 한 가지, 명절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절 음식은 대부분 나트륨과 당이 많습니다. 송편, 떡국, 전, 나물 모두 간이 세죠. 명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음식 섭취량을 30% 줄이시고 물을 더 많이 마시세요. 명절 후에는 콩팥병 환자 응급실 방문이 평소보다 47%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콩팥 응급 상황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하루 500ml 이하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급성 신부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온몸이 심하게 붓고 특히 얼굴과 눈꺼풀이 퉁퉁 부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콩팥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소변 색깔이 콜라색이나 피처럼 붉은 경우입니다. 이건 혈뇨로 콩팥에 출혈이 있거나 심한 손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경우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폐에 물이 차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한 구토와 설사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요독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콩팥은 한번 급격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증상을 참다가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입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늦어서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질문 하나, 미역국은 아침에 먹어야 하나요? 저녁에 먹어야 하나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드시면 하루 종일 수분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국물을 많이 드시면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 잠을 설칠 수 있고 이게 반복되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질문 둘, 미역을 불릴 때 찬물이 좋나요? 따뜻한 물이 좋나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에 불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뜨거운 물에 불리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불리는 것이 칼륨도 빠지고 영양소도 보존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질문 셋. 건미역과 생미역 중 어느 것이 더 좋나요? 건미역이 더 좋습니다. 생미역은 수분이 많아 빨리 상하고 보관이 어렵습니다. 건미역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소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미역을 구매하실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국내산 미역이 중금속 검출률이 낮아 안전합니다. 질문 넷. 미역국에 다진 마늘을 넣어도 되나요? 소량은 괜찮습니다. 마늘 한두 쪽 정도는 미역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넣으세요. 질문 5.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넣어도 되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들깨가루는 고소한 맛을 내면서도 나트륨은 없습니다. 소금 대신 들깨가루로 간을 하면 콩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들깨가루 한두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질문 6. 콩팥이 나쁘면 단백질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콩팥이 나쁜 사람은 하루 체중 1kg당 0.6, 0.8g 정도의 단백질만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이 60kg이면 하루 36, 48g 정도입니다. 이것은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의 양입니다. 질문 7. 콩팥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것은 괜찮지만 고농도 비타민 C나 칼슘 보충제는 콩팥의 결석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질문 8. 커피는 마셔도 되나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블랙커피로 드시고 설탕이나 프림은 넣지 마세요. 믹스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나트륨과 당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니 커피를 마신 후에는 물을 더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질문 9. 운동은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천천히 걷기를 권합니다. 너무 격한 운동은 근육을 분해해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도 좋지만 강도를 낮춰서 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되니 운동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질문 10. 술은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네, 끊으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을 줍니다. 특히 소주 같은 독한 술은 콩팥 세포를 파괴합니다. 맥주도 안 됩니다. 맥주에는 퓨린이 많아서 요산을 높이고 콩팥의 결석을 만듭니다. 완전히 끊으세요. 이 10가지 질문, 여러분 노트에 적어두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 수면입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우리 콩팥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합니다. 이 시간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콩팥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밤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은 11시 전에 자는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둘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여 콩팥을 손상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루 10분씩 하세요. 하루 3번, 아침, 저녁, 자기 전에 10분씩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10mC 이상 떨어지고 콩팥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약물입니다. 진통제를 함부로 먹지 마세요. 두통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를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는 콩팥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도 자주 먹으면 만성 신부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해서 콩팥에 안전한 약을 처방받으세요. 넷째,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2번은 꼭 혈액 검사를 하세요.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요소질소, 칼륨 수치를 확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식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콩팥의 최대 적입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3배 높습니다. 오늘 당장 끊으세요. 여섯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콩팥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체질량 지수 BMI를 25 이하로 유지하세요.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콩팥 기능이 개선됩니다. 일곱째,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120/80 pHg 이하로 유지하세요. 고혈압은 콩팥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여덟째,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을 엄격하게 관리하세요.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세요. 당뇨병성 콩팥병은 투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8가지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꼭 실천하세요.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63세 김순자 할머니는 사구체 여과율이 38점으로 만성신부전 3기 후반이었습니다. 의사들은 5년 안에 투석을 시작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모든 것을 실천하셨어요. 미역국 조리법을 바꾸고 라면과 젓갈을 끊고 블루베리와 양배추를 매일 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 10시 30분에 주무시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아침마다 명상을 10분씩 하셨고 금연도 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8에서 39로 1점밖에 안 올랐어요. 할머니는 조금 실망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42점으로 올랐습니다. 1년 후에는 47점, 2년 후에는 53점까지 올라왔습니다. 투석을 해야 한다던 할머니가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콩팥 기능을 15점이나 끌어올리신 겁니다. 지금 할머니는 67세이십니다. 4년이 지났지만 투석은커녕 콩팥 기능이 55점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십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음식만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 했죠. 하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니 정말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10년 전보다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콩팥병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대해주면 콩팥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함부로 대하면 콩팥도 여러분을 버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라면 버리세요. 젓갈 버리세요. 탄산음료 버리세요. 대신 블루베리 사오세요. 양배추 사오세요. 두부 사오세요. 오늘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세요. 아침 식사로 두부 미역국 끓여 드세요. 밥은 국에 말지 말고 30번 씹어서 드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3개월 후에는 혈액 검사 수치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가 투석 없이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분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손으로 메모하시거나 캡처해 두세요. 첫 번째, 미역국 조리법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하나, 국에 밥을 말지 마세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 콩팥 혈관을 터뜨립니다. 둘, 대파를 넣지 마세요. 미역의 칼슘과 결합해 콩팥의 결석을 만듭니다. 셋, 참기름에 볶지 마세요. 벤조피렌이 생성되어 콩팥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 3가지. 하나, 두부를 듬뿍 넣으세요. 식물성 단백질이 콩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둘, 미역을 미지근한 물에 20분 불려 칼륨을 제거하세요. 셋, 식초를 활용해 미네랄 흡수를 높이세요. 두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첫째, 라면.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먹으면 콩팥병 진행 속도가 1.8배 빠릅니다. 둘째, 젓갈. 퓨린이 많아 요산성 신장병 위험이 2.7배 높아집니다. 셋째, 가공육. 아질산염이 콩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넷째, 탄산음료. 인산이 결석을 만들고 당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다섯째, 수박. 칼륨이 많아 고칼륨 혈증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꼭 먹어야 할 기적의 음식 5가지. 첫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콩팥 염증을 30% 줄입니다. 하루 100끼씩 드세요. 둘째, 양배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해독을 돕습니다. 하루 200끼씩 데쳐서 드세요. 셋째, 딸기. 엘라그산이 사구체를 보호합니다. 하루 150G씩 드세요. 넷째, 파프리카.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하루 반 개씩 드세요. 다섯째, 흰살 생선.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콩팥 부담이 적습니다.
일주일에 3, 4회 드세요. 네 번째, 일주일 식단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두부 미역국을 주 3회, 생선을 매일 한 끼, 블루베리 딸기, 양배추, 파프리카 중 하나를 매일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나트륨은 하루 1, 500mg 이하, 칼륨은 적정 수준, 양질의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절별 콩팥 관리법.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물을 하루 1.5리터 마시세요. 여름에는 탈수 예방을 위해 30분마다 물 한 컵씩 마시세요. 가을에는 보온에 신경 쓰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겨울에는 실내 스트레칭을 하루 3번, 10분씩 하세요. 명절에는 음식 섭취량을 30% 줄이고 물을 더 마시세요. 여섯 번째, 콩팥 응급 상황 신호. 소변량 하루 500ml 이하, 온몸 심한 부종, 소변 색깔 콜라색이나 붉은색, 가슴 답답하고 숨참, 심한 구토와 설사.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일곱 번째, 생활 습관 8가지. 수면은 밤 11시 전에, 스트레스는 명상과 심호흡으로 관리, 진통제는 함부로 먹지 말기, 정기 검진은 1년에 2번, 금연 체중 BMI 25 이하 유지, 혈압 120, 80mmHg 이하 유지, 혈당은 당화 혈색소 7% 이하 유지. 여덟 번째,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 미역국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불리기, 겉미역이 생미역보다 좋아요. 마늘 소량은 괜찮아요. 들깨가루는 좋아요. 단백질은 양 조절해서 드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와 상담 후에, 커피는 하루 한두 잔 블랙으로, 운동은 가볍게 걷기 30분, 술은 완전히 끊으세요. 이 8가지가 오늘 배운 전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71세 박만수 어르신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르신은 저와 약속한 대로 3개월 동안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참기름에 볶지 않고 두부를 듬뿍 넣은 미역국을 끓여 드셨고, 밥은 절대 국에 말지 않고 천천히 씹어 드셨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54점까지 떨어졌던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62점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늘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붓던 눈꺼풀도 이제는 아주 말끔해지셨다며 제 손을 꽉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르신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 역시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이야기를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를 넣거나 참기름에 볶는 것을 피하고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미역국에는 고기 대신 두부를 듬뿍 넣고 식단에 등푸른 생선과 미역 초무침을 곁들이시면 지친 콩팥 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미역은 조리 전 20분 이상 물에 충분히 불려 칼륨을 제거해 주시고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미역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돌봐주는 만큼 콩팥은 반드시 그 결과로 답해줍니다. 60대 이후의 삶이 활기차고 행복하려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미역국 끓이는 방식을 바꾸고 밥을 따로 천천히 씹어 먹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가슴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모두가 투석 걱정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